정광훈 목사께서 시국 관련 탄핵 무효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등단하시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 이 바쁜 중에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광화문 운동을 주동하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건국 후에 가장 지금 혼란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첫째는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과의 그 싸움에서 만약에 이승만이가 졌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세력은 13% 그리고 18%밖에 되지 않았고 남로당의 세력은 박헌영의 세력은 78%였습니다. 이것을 송진우와 김성수와 합해서 이것을 엎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었고, 두 번째 위기는 6.25입니다. 6.25.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미군이 일주일 안에 한국에 재투입함으로 북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박정희 소장이 볼 때에 반드시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것을 두려워하여 박정희 소장이 5.16 혁명으로 나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 인물을 보면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제경제 6위, 군사력 제6위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많은 공로가 있었고 또 기업가들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그 두 인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금 큰 위기가 건국 후에 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딱 두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 이거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거는 뭐냐, 이 북한의 해킹에 놀아나는, 그리고 중국의 해킹에 놀아나고 있는 선관위, 이것은 벌써 국정원이 작년에 몇 번 시험적으로 해킹을 해봤습니다. 7번 했는데 6번 뚫렸습니다. 가지고 논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1234입니다. 자, 1234 이것은 북한하고 선관위가 협력을 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암호 번호를 1234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국민 담화문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검찰총장 시절 때
이미 벌써, 그리고 또 특별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미 벌써 여러 번 경고한 것이 연설에 나오더라고요. 뭐냐?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가지고 논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전문을 언론들이 전혀 보도 안 하고 당일날 한 번 한 것만 보도하고 이걸 감추고 있어요. 왜 감출까요? 그리고 종편을 비롯하여 모든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좌파 유튜브를 비롯해서 왜 이걸 두려워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전문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거의 저는 80% 이상이 윤석열 쪽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언론사를 비롯하여 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 전문을 왜 감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광화문을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 영상을 계속 틀었습니다. 계속 틀어서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건국 후에 그리고 10월 19일 2019년 10월 3일 그 대회가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기록입니다. 홍콩의 불역 시위 3달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광화문 운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결국은 정권을 교체했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혼란에 빠진 이 대한민국도 결국은 광화문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정선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192석 좌파 그리고 야당들, 저는 그 중에 절반은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자, 저희들은 지금 우리 당사에서 진행했던 자유통일당으로 우리는 선거를 나왔는데 그때 우리의 구호가 28 청춘이었습니다. 2번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을 찍어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비례대표만 할 거니까 8번은 우리를 찍자. 이렇게 선거 구호를 가지고 했는데 이 한동훈 잠시 후에 뭐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당만 망친 게 아니고 선거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108석밖에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2번은 무조건 지역구를 찍어라. 28 청춘입니다. 8번만 같이 하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선거에 이길 의향이 있으면 광화문에 와서 연설 한 번만 같이 해줬으면 우리가 200석 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싸우고 싸우는 주제도 별것도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출신 호주의 대사로 아니 한동훈은 대통령도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호주 대사를 국방부 장관을 보냈다. 그건 대통령 마음이죠. 대통령 마음.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다 언론사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모든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선거를 통해서 봐도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앞에 했던 행위는 국민들이 다 용서한다는 이러한 기정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보십시오. 트럼프가 당선됐죠. 당선되니까 보십시오. 당선되는 즉시 트럼프가 혐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검찰이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트럼프 혐의를 다 검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뿐 아니고 바이든도 자기 아들에 대한 혐의를 스스로 셀프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절대 지지로 뽑았기 때문에 그 앞에 행위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계속 공격합니다. 언론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준은 아직 일본과 미국 따라가려면 50년 넘어야 됩니다. 50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혁명으로 우리는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혁명은 헌법이 보장된 대로 4.19는 학생들이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또 5.16은 군인들이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4.19와 5.16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헌법적으로 처벌한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전문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4.19 정신으로 이어받아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언론사들과 무제한 또 주제와 관계없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에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다. 그러나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 있다.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번에 계엄령 선포한 것은 정당했고, 왜 그러냐? 가짜 국회의원들이 계속하여 태클을 걸고 인사를 탄핵하고, 그건 딱 주범이 하나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래서 우리 광화문은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고 4.19, 5.16에 이어가는 우리 혁명은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로 모인 숫자 보셨죠?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번 토요일은 지난 토요일보다가 배 이상 우리가 동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너졌고 헌법이 무너졌고 간첩도 잡지 않고 국정원도 무너졌고 선관위는 더 무너졌고, 오히려 야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이제 광화문 국민혁명이 나서서 우리가 국가를 새로 정돈하고 정돈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정돈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인계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자서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자서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필리핀이 망했고 월남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다 세계의 10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재명 씨가. 두 번째,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어요. 연방제, 고려 연방제는 61년도에 김일성이가 주장한 겁니다. 그걸 왜 사인하나요? 이것은 북한의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의 제6번에 보면 연방제 통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정당. 헌법을 위반한 있을 수 없는 정당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돼야 됩니다. 왜? 위헌이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은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전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질서 하에서의 통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연방제 통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보다가 최소한 배 이상을 동원하여 우리가 국가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 또 기소했다.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판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광화문이 국민혁명으로 대처하여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하여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저는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왜? 제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작정톤 제1호 황윤선 장군님을 저는 옆에 모시고 있습니다. 왜? 내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 광화문 혁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이미 지난 토요일 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상화되면 단 한 달 후에라도 우리가 지금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도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그때 우리 광화문이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도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 기자님들 중에서 혹시 저한테 질문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국정원이 이미 벌써 선관위를 예비로 해킹을 해봤습니다. 7번 했죠. 그런데 한 번 막아냈고 6번이 뚫렸습니다. 그때에 저는 국정원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사실 그 예비 연습만 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국민 담화에 의하면 그때 국정원이 이미 벌써 선관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쫙 빨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이 이미 다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짓말로 가짜로 국회의원 된 국회를 기습적으로 공수부대가 들어갔고, 오히려 실제 그것도 쇼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선관위를 갔습니다. 더 많이 갔죠. 294명이 갔으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 국회에 진입한 시간은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2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내용물을 다 압수하거나 털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공개만 하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등록하시죠. 없어요? 네. 이번 계엄이 쇼고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털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장과 네. 부정선거 자체를 주장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이 국정원이 벌써 북한과 중국이 계속 해킹한다는 것을 국정원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때도 이미 벌써 경고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연설문 보십시오.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